내 죽음보다 내 금고가 더 궁금했더냐.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식들. 앞에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온 72살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서류를 움켜쥔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 대신 그들의 죄목이 가득했어요. 너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녹음되어 있어. 어머니가 꺼내든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건 병실에서 자식들이 나눴던 그 차가운 대화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정원수가 줄지어 서 있는 3층 저택의 2층 서재. 정자는 벽 한쪽을 차지한 커다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허리, 단정하게 빗어넘기는 발. 하지만 지금 그녀가 연습하고 있는 건 그런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게 여기가 어디였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중얼거리는 정자의 눈빛이 흐릿하게 풀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손을 들어 미간을 만지작거리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다시 멍한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정자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곤 다시 한번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전보다 더 깊이, 더 진짜처럼. 마치 오랜 시간 연기를 준비해온 배우처럼 말이죠. 책상 위에는 며칠 전 받아온 종합검진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뇌 MRI 검사 결과도 깨끗했습니다. 의사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드물다며 칭찬까지 했었죠. 그런데 왜 정자는 거울 앞에서 치매 환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걸까요? 정자는 천천히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고층 건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펼치고 앉아 생선을 팔던 그녀가 이룬 성과였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달려갔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생선을 손질하고 비린내가 밴 옷을 빨고 그러면서도 세 남매의 밥은 거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자가 38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정자는 울 틈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의 이 저택, 이 재산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한 게 늘 아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지금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주일 전 있었던 일이 정자의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첫째 아들 도준이가 불쑥 찾아왔었어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고급 양주 한 병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건강하시죠? 반갑게 맞이한 정자에게 도준은 한참을 다른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증여세가 엄청 오른다던데요.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어요. 도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 속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세무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 요즘 사업은 잘 되니? 도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어요. 도준의 무역회사가 최근 큰 손실을 봤다는 걸. 거래처 사장에게서 귀띔을 들었거든요.
투자 실패로 구멍이 난 돈이 1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엔 둘째 딸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평소엔 석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딸이 갑자기 나타나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건강검진은 잘 받으셨어요? 요즘 치매 환자가 엄청 늘어난대요. 미리미리 검사 받으셔야 해요. 치매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는 미경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정자가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미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이면 당연히 그런 검사 받으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재산 관리를 누가 해야 할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정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우연히 도준과 미경이 저택 밖 카페에서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이참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재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제대로 된 교육시키려고, 떳떳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떨면서도 좌판을 지켰어요. 손님이 깎아달라고 할 때마다 웃으며 응대했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냈고, 가게를 키워 상가 건물을 샀고, 건물을 담보로 또 투자를 했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은 어머니의 치매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흐릿함 속에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게 재산이라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막내 현우만큼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거울 속 정자가 다시 한번 초점 없는 눈빛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어요. 마치 정말로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세상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자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 연기 단계별 계획, 자식들 반응, 관찰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제 무대에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정자라는 이름의 배우가 펼칠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연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정자는 식탁에 앉아 자식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자식들도 이날만큼은 어김없이 나타났죠. 식탁 위에는 정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북어국. 정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을 오가며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첫째 도준의 목소리였어요. 정자가 현관문을 열자 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그 뒤로 미경이와 막내 현우도 차례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는 고급 핸드백을 팔에 걸친 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반면 현우는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드려요. 현우가 수줍게 내민 꽃다발을 정자가 받아들었습니다. 값비싼 꽃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맙구나, 현우야. 정자의 눈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주는 갈비찜을 집어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큰 계약을 따냈다느니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쳤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미경이는 최근에 산 명품 가방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 완전 품절이래요. 백화점 VIP 고객만 살 수 있다니까요. 현우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가끔 정자가 반찬을 권하면 네, 엄마 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자는 자식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도준과 미경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정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언제 들어왔어요? 정자가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준의 손에서 젓가락이 덜컹 떨어졌어요. 미경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도준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준아, 내 아버지 안 보이니? 저기 서재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정자가 가리킨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경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3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요? 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곤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봤는데. 현우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도준과 미경이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자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현우야. 엄마가 요즘 좀 정신이 어지러질할 때가 있어. 병원 가보셨어요? 응, 지난주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구나. 정자의 말에 도준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밀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요즘 치매 검사 꼭 받아야 한다던데요. 치매? 정자가 멍하니 되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 받으세요. 하지만 미경이의 눈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짝이고 있었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애들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단다. 정자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 쏠렸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둬야 할 것 같구나. 재산?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도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경이는 손수건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반면 현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자의 손을 붙잡고 있었죠. 강남에 있는 빌딩 말이야. 그리고 주식도 좀 있고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요즘 고민이 많아. 정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하는 말은 또렷했습니다. 도준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야, 도준아. 만약에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면 어쩌니? 그땐 아무것도 못하잖아.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잖아. 그렇게 모은 재산이야.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다 알죠. 미경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 있었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곤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 증여 서류를 준비하려고. 그 순간 도준과 미경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감출 수 없었어요. 반면 현우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엄마, 그런 거 서두르지 마세요. 엄마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현우야. 엄마 정신 멀쩡할 때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니까. 정자는 다시 한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텅 빈 공간을 향한 그 말에 식탁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도주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미경이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증여세율을 찾아보는 것 같았죠. 현우만이 정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제대로 된 검사 받으세요. 정자는 현우를 올려다봤어요. 막내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막내. 정자가 현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준과 미경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잔치상 위에 놓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요. 가족 모임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시간, 정자는 거실 창문 너머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극의 두 번째 막을 올릴 날이었죠. 정자는 천천히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곤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빗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죠. 정자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차가웠어요. 정말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죠. 정자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500m쯤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정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물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있었던 휴대폰이었죠. 첫째 도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도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경으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접대 자리인 것 같았죠. 도준아. 정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준아, 여기가 어디냐? 엄마가 길을 잃었어. 정자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뭐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도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묻어났어요. 모르겠어. 비가 와. 도준아, 무섭구나. 빨리 와줘. 정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요. 위치 공유 켜놓으셨죠? 그거 보고 파출소 찾아가세요. 뭐?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출소요? 도준아, 엄마 혼자 못 가. 무서워. 아이고,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랑 있다니까요. 파출소 가시라니까요. 경찰분들이 집까지 데려다 드릴 거예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었다는 말보다 자신의 접대 자리가 방해받는 게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도준아, 제발. 어머니, 저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도준이는 이런 아이였구나.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도 확인해 봐야 했죠.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미경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한 번만 울렸어요. 미경이가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경아, 엄마야. 엄마가 지금. 엄마, 잠깐만요. 언니들이랑 대화 중이었거든요. 미경이는 정자의 말을 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야 미경이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경아, 엄마가 길을 잃었어. 비도 오고 너무 추워. 좀 데리러 와줄래? 정자의 목소리는 이제 진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신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죠. 에이, 엄마. 장난하지 마세요. 미경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정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미경아, 엄마 진짜야. 정말 길을 모르겠어. 엄마, 저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택시 타고 집 가세요. 돈 있으시잖아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무뚝뚝했어요. 미경아,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불쾌한 감촉이 느껴졌죠.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흘러나왔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세월이, 손이 부르트도록 생선을 손질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화면을 봤어요. 막내 현우였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죠. 현우에게까지 실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혹시 밖에 나가셨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숨이 찬 것 같았어요. 현우야. 정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비 맞고 계시는 거예요? 응. 엄마가 길을 잃었어. 집이 어디인지. 위치 공유 보낼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형이나 누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우야, 괜찮아. 택시 타고. 엄마, 제발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현우는 정자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나 미경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느껴졌죠. 정자는 근처 편의점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들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려오는 현우가 보였어요. 현우의 얼굴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정자에게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젖은 몸끼리 부딪혔지만 그 품은 따뜻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현우는 정자의 얼굴을 살피고 손을 만지고 발을 확인했습니다. 맨발인 걸 보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신발도 안 신으시고 발 얼마나 아프세요? 현우는 재빨리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 정자의 발에 신겼습니다. 신발이 너무 커서 헐렁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꽉 차 있었어요. 현우야, 너 맨발이잖아.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젊으니까.
엄마가 더 중요해요. 현우는 정자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현우의 등이 떨렸습니다. 정자는 현우의 등에 엎여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적어도 한 명만큼은 진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비를 맞은 탓에 폐렴 증상이 나타났어요. 현우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정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나이가 있으셔서 폐렴이 악화되면 위험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마련한 방이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지만 정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준과 미경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준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죠. 4인실이네요. 비싸겠는걸. 미경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누나를 쳐다봤어요. 누나,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뭐, 그냥 한 소리야. 미경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도준과 미경이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것처럼요. 어머니, 혹시 보험 서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입원비 청구해야 하잖아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있을 거야. 알았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도준은 바로 일어섰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말했죠. 형 좀 더 이따 가세요. 방금 오셨잖아요.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미경이 너는 좀 있어. 도준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들어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어요. 미경이도 곧 휴대폰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가볼게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누나도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딸도 떠났습니다. 병실에는 정자와 현우만 남았어요. 현우는 정자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작게 말했죠. 현우야, 너도 가.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엄마. 연찬했어요. 현우는 정자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정자는 간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을 현우에게 반복해서 물었죠.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엄마. 왜 여기 있는 거야? 폐렴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5번씩 했습니다. 현우는 지치지 않고 매번 똑같이 대답해줬어요.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자는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과 미경이의 목소리였죠. 어머니 주무시네. 다행이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도준과 미경이는 창가 쪽으로 이동했어요.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고요한 병실에서는 그 소리가 정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 봤어? 완전히 치매 온 것 같던데.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 이제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증여 서류는 준비됐어? 응. 세무사랑 얘기 다 됐어.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 정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우는 어쩔 거야?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도주는 코웃음을 쳤어요. 걔는 원래 받을 게 없잖아. 맨날 그림 그린다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그래도 막내인데. 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데. 우리 둘이 나눠도 모자라. 그건 그래. 증여세는 얼마나 나온대? 한 30억 정도? 그래도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상속세로 반 이상 날아가. 헐, 그럼 빨리 처리해야겠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나 안부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재산과 세금 이야기뿐이었죠. 그나저나 요양원은 알아봤어?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정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응. 경기도 쪽에 괜찮은 데 있더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해. 좋네. 이참에 거기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돌볼 수도 없고. 맞아. 증여 서류 사인받고 바로 옮기자. 정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근데 현우가 반대하면 어떡해? 걔가 뭘 어쩌겠어.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가 후견인 될 수 있어. 어머니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돼. 오, 머리 좋다.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자의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도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 아니? 응? 금고. 안방에 금고 있잖아. 거기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현금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정자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럼 내일 다시 와서 서류 얘기 꺼내자. 어머니 컨디션 좀 나아지면. 알았어.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도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런 자식들을 내가 키웠구나. 정자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현우가 준 녹음기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준비해두라고 했었어요. 정자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여 서류는 준비됐어? 응. 세무사랑 얘기 다 됐어.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 녹음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정자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구나. 정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자식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었죠. 정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정자는 퇴원했습니다. 현우가 정자를 데리러 왔을 때 도준과 미경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짐을 챙겼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집? 정자가 되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집이요. 거기서 제가 모실게요. 현우야, 내 집은 좁잖아.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더 중요해요. 현우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현우의 집은 옥탑방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정자는 중간중간 멈춰서 숨을 고르며 올라갔죠. 천천히 가요, 엄마. 현우가 정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10평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문 하나로 구분되어 있었죠. 하지만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현우가 미리 청소를 해둔 것 같았어요. 벽에는 현우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화들이었죠. 엄마, 여기 앉으세요. 현우는 방 한쪽에 깔아둔 이불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침대를 정자에게 내준 거예요. 정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어디서 자니?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괜찮아요. 현우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자는 방을 둘러봤어요.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도준의 넓은 아파트나 미경이의 화려한 집과는 달랐죠. 엄마, 미역국 끓일게요. 퇴원하셨으니까. 현우는 냄비에 물을 붓고 미역을 넣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좁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정자는 슬며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여기가 어디냐?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제 집이에요. 옥탑방이요. 옥탑방? 정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곤 다시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우야, 여기가 어디냐? 엄마, 제 집이에요. 현우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짜증 하나 없이요. 또 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 집이에요, 엄마.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매번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친절함으로 대답해줬죠. 정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기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런 아들을 시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현우는 정성껏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죠. 엄마, 드세요. 현우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미역국, 김치, 그리고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국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맛있니, 엄마? 응, 맛있구나.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자는 이불에 누워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좁은 부엌에서 열심히 그릇을 닦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우가 가장 아끼는 풍경화였죠. 엄마, 그거. 현우가 돌아봤습니다. 정자는 그림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곤 갑자기 그림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그림은 현우가 3개월 동안 공들여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하려던 그림이었죠. 엄마, 왜 그러세요? 현우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림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정자는 찢어진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내가 뭘 했지?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지만 마음은 진짜로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아들을 시험하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죠. 현우는 찢어진 그림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뭐, 괜찮다니까요. 다시 그리면 돼요. 현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참고 있었어요. 현우야,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는 찢어진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곤 정자를 이불로 안내했죠. 엄마, 이제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현우는 정자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현우야. 네, 엄마.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현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엄마 지킬게요. 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준과 미경이는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어머니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좁은 옥탑방에서도 어머니를 귀하게 대했죠.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구나.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강남 저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정자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는 작은 소파에 몸을 구부리고 누워 있었어요. 담요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였죠. 정자는 자신의 이불을 가져와 아들에게 덮어줬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막내야. 정자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자는 다시 이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적어도 한 명, 진짜 자식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옥탑방은 좁았지만 사랑은 넘쳐났습니다. 옥탑방에서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정자는 이불 속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소파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죠. 정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정자는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안방 금고에.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먹고 살 비상금이 있는데. 정자는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파 쪽을 살짝 돌아봤어요. 현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금고 비밀번호가 825. 정자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곤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어요. 진짜 잠든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정자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정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현우는 작은 식탁에 죽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고맙구나, 현우야.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해요. 4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다녀오렴.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어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길 잃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알았어, 걱정 마. 현우는 몇 번이나 당부를 한 후에야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현우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시큰둥했어요. 정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요? 응.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러시더구나. 안방 금고에 중요한 게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고요? 어머니 집 안방에요? 그래. 엄마도 까먹고 있었는데 꿈에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정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중요한 거라고 하시던데. 비밀번호는 아세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정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825. 너희 아버지 생신이야. 아, 그렇구나. 엄마,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 줄래? 엄마 기억력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네, 알았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자는 자신의 저택 CCTV 앱을 켰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앱이었어요. 화면에 안방이 보였습니다. 도준과 미경이가 안방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빈 공간을 찾는 소리였죠. 여기인 것 같아. 도준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도준은 그림을 치웠습니다. 그 뒤로 작은 금고가 나타났어요. 찾았다. 미경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어요. 도준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825.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도준이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돈다발이다. 도준은 재빨리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미경이도 옆에서 목을 빼고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돈다발을 꺼내려던 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금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돈다발이 아니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미경이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미경이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여 반환 소송장? 도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원고 한정자, 피고 한도준, 한미경. 도준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게 무슨... 미경이도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녹취록이었어요. 병원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증여 서류는 준비됐어? 응. 세무사랑 얘기 다 됐어.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 자신들의 대화를 읽은 미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거. 도준은 미경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죠. 재산 환수 통보서.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인 한정자는 자녀 한도준, 한미경에게 증여한 강남. 빌딩 및 주식 일체를 법적 절차에 따라 환수함을 통보합니다. 서류가 도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로 도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게 대체... 그때 금고 안에서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미경이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다. 엄마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번개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준은 주저앉았어요. 미경이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죠. 엄마가 알고 계셨어?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문이 열린 것뿐이었죠. 도준과 미경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우리 어떡하지? 미경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자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정자의 연극은 이제 마지막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탑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죠. 여보, 이제 곧 끝나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금고를 연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준과 미경이는 연락이 두절됐어요. 정자에게도 현우에게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에 숨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죠. 정자는 옥탑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이고 저녁이면 따뜻한 국을 끓였죠. 엄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응, 좋구나. 내 덕분에. 정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정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연락드립니다. 따님 한미경 씨와 아드님 한도준 씨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정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위독하신 건 아니고 과호흡 증세로 오셨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요. 정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과호흡이라니. 아마도 금고의 충격 때문이었겠죠. 지금 가겠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내 형하고 누나가 병원에 있대. 네?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는 모르겠어. 빨리 가보자. 현우는 황급히 외투를 챙겼습니다. 정자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자와 현우는 간호사에게 안내를 받아 도준과 미경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칸막이로 나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도준과 미경이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형, 누나. 현우가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도준이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미경이도 마스크를 벗고 정자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엄마.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많이 놀랐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과 미경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형이랑 누나가 왜 이래요? 정자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작게 웃었어요. 현우야, 내 형하고 누나가 엄마한테 큰 선물을 준비했었나 봐. 그런데 그게 너무 무거웠나 보구나. 정자의 말에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 안 해도 돼. 정자는 도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너희가 뭘 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미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치매 걸리길 바랐지? 그래야 재산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양원에 집어넣고 너희끼리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죠.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으니까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누나. 그게 사실이에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준과 미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금고에 있던 그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정자는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증여 반환 소송장이야. 엄마가 너희한테 준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거야. 어머니, 제발. 미경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내가 나한테 제발이라고 할 자격이 있니?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비 맞고 길 잃었을 때 너희는 뭐 했어?
도준이 너는 접대가 중요하다고 전화 끊었지. 미경이 너는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했고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가 자는 줄 알고 재산 얘기했지? 요양원 보내고 금고 털 계획 세웠잖아. 정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 녹음되어 있어. 너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도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과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형, 누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키우셨는데.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현우야,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정자는 다시 도준과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어.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정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뭘로 봤니? 돈 찍어내는 기계?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도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경이도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엄마는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어. 치매 연기를 한 것도 너희 마음을 시험하려고 한 거야. 혹시나 했어. 혹시 엄마 착각인가 싶어서.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엄마의 마지막 기대마저 짓밟았어. 정자는 돌아섰습니다. 소송은 다음 주에 시작될 거야. 변호사가 연락할 거고.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준과 미경이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야, 가자. 정자는 현우의 손을 잡고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준과 미경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정자는 믿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긴 연극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정자의 승소였습니다. 도준과 미경이에게 증여했던 모든 재산이 정자에게 돌아왔죠. 강남의 빌딩, 주식, 그리고 현금까지 모두 합치면 20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준과 미경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판결문을 받은 날 도준은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강남 저택 앞이었어요. 정자는 현우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옥탑방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 도준이 대문 앞에서 정자를 불렀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어요.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정자는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만 바라봤어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을 뿐이었죠. 회사는 망했습니다. 빌딩도 주식도 다 돌려드렸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걸 압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아, 네 어머니. 넌 이제 알겠니? 돈이 뭔지.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돈은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야. 내가 가진 돈이 많을수록
내 안의 탐욕도 커졌지. 그래서 엄마가 친동생이 다 보이지 않았어. 도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시 시작하길 바라.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면서 살아라. 어머니, 가거라.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 정자는 돌아섰습니다. 도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미경이도 며칠 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재에서 만났어요. 미경이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미경이는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랑도 이혼했어요. 제 잘못 때문에 가정도 깨졌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요. 정자는 미경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미경아, 내가 진짜 반성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네, 엄마. 제가 증명할게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미경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정자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서 아이들 잘 키워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네, 엄마. 감사합니다. 미경이도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현우가 꽃을 심고 있었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죠. 다음 날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현우도 함께였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정자 앞에 놓았습니다. 유언장과 기부 서류입니다. 정자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곤 천천히 서명을 했습니다. 200억 중 150억은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병원, 고아원, 그리고 장학재단에 나눠서 기부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은 현우 씨에게 상속됩니다. 변호사가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이게 무슨... 현우야,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엄마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줬어. 좁은 옥탑방에서도 엄마를 귀하게 대해줬지. 그게 진짜 효도야. 엄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정자는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넌 엄마의 자랑이야, 현우야.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와 현우는 저택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엄마, 형이랑 누나는 어떻게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그건 걔네들이 선택할 일이야. 정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걔네들을 버린 게 아니야. 단지 마지막 가르침을 준 거지. 마지막 가르침이요? 응.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어. 정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엄마가 잘하셨다고 하셨을 거예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자도 따라 웃었어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원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엄마.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내가 배운 사랑, 내가 보여준 헌신, 그게 진짜 유산이란다. 정자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져.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지. 네, 엄마. 알겠어요. 넌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정자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막내. 두 사람은 그렇게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후 정자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첫 번째 장학생 수여식이 있던 날 정자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었고 자식들을 키웠죠. 정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제 주변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식들까지도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죠. 정자는 장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이 돈으로 공부하고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무대 아래에서 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따라 웃었죠. 그날 밤 정자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준이랑 미경이는 언젠가 돌아올까요?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기다려 볼게요. 엄마니까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돈은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정자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사회의 빛을 나눠주는 선택을요. 그리고 진짜 자식 곁에서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긴 연극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